이 절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인 반구간 전개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반구간 전개란 것은 뭐냐면 많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주어진 함수 fx가 마이너스 p에서부터 플러스 p 사이에서 정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많은 문제가 0부터 p까지만, 즉 오른쪽 반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반에 대한 정보만으로 사실 왼쪽 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 반의 정보만 가지고 주어진 함수의 풀이의 급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즉 만약에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p에서부터 플러스 p까지 함수가 정의된 것이 아니라 0부터 p까지만 정의되어 있다고 봐요. 0부터 p. 0부터 p인데 만약에 p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편의상. 자, 아주 알기 쉽게 이 함수 fx가 그냥 단순하게 x로 정의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많은 공학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x라 표시했습니다만 보통 시각 t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본다면 뭐 마이너스 또 플러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공학적인 응용 문제를 다루다 보면 시간이 마이너스인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0부터 t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 반에 대한 정보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독립변수가 시간이 아니라면 다른 대상이라면 음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다루고 있다면 그럴 경우는 왼쪽 반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오른쪽 반에 대한 정보만 갖고 이 함수에 대한 풀이의 급수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왼쪽 반이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즉 마이너스 p에서부터 0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혹시 그 함수가 우함수였다면 하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풀이의 급수를 계산할 때 a제를 구할 때 우리는 오른쪽 0부터 p까지의 2배 그리고 fx죠. 이걸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n을 구할 때도 0부터 p까지 fx의 코사인 p분의 n 파이 x로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b에는 제로니까 할 필요가 없었고요. 여기 잘 볼까요? 이 함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겉보기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함수 fx는 보다시피 0부터 p까지 해서 잘 정의된 함수거든요. 0부터 p까지 해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계산하는 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부터 p까지 이 범위 안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급수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함수로부터 풀이의 급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2분의 a0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an 그리고 코사인 p분의 n 파이 x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풀이의 코사인 급수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 함수 fx가 그 자체로 우함수라는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우함수라고 가정해서 푸니까 함수가 일단 잘 정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 주어진 함수의 오른쪽 반만 갖고 왼쪽 반은 우함수였을 거라 상상하고서 계산했다면 이와 같은 것을 풀이의 코사인 급수가 구해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이번에는 만약에 얘가 기함수였으면 어떡하죠? 하는 얘기예요. 기함수였다면 그때는 a0가 제로이고 기함수였다면 a0가 제로가 될 것이고 an도 제로가 됐죠. bn만 구할 수 있죠. bn은 오른쪽 반의 적분값의 2배예요. 그래서 p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x 똑같이 fx 그리고 사인 p분의 n 파이 x였었죠. 보다시피 fx가 0부터 파이 범위에서는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 함수의 왼쪽 반을 모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사인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풀이의 사인 급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n의 사인 p분의 n 파이 x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반의 정보가 우함수였던 기함수였던 간에 어느 경우든 간에 상관없이 풀이의 급수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이의 이 코사인 급수를 구한 이 파형하고 풀이의 사인 급수를 구한 파형은 결국은 이 x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풀이의 급수는 이걸로 구하든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될 때는 풀이의 코사인 급수로 구해보시오라든지 아니면 풀이의 사인 급수로 구해보시오라고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우리는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풀이의 코사인으로도 구해보고 사인으로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만약에 이것 자체가 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즉 이것 자체가 죽인 경우에요. 이렇게 이게 톱날 모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마이너스 P부터 P라고 표시했던 식이 마이너스 P에서부터 P로 했던 것이 얘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P의 역할이 여기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 할 때 마이너스 P에서 P로 했었잖아요. 이렇게 될 때 주기가 2P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2P 대신에 P가 주기가 된 꼴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P부터 P 대신에 0부터 P로 바뀌어 있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 주기가 2P인 주기함수에서 프리의 값을 구할 때는 A0도 AN도 BN도 다 구해야 되거든요. 이 세 번째가 좀 까다롭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른쪽 반에 대한 정보만으로 주어진 함수의 프리의 값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함수였을 거라고 가정하고 풀면은 프리의 코사인 값수가 구해지고 기함수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면 프리의 사인 값수가 구해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 범위 안에서 이 함수를 이 연속 함수들로 접근시켜 갈 때 두 개의 결과는 똑같이 x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이런 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주어진 함수 fx가 오른쪽 반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구해보시오. 프리의 사인 급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함수처럼 취급해서 계산하는 얘기고 프리의 사인 급수를 구하는 얘기는 기함수처럼 취급해서 계산하는 얘기예요. 왼쪽 반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왼쪽 반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프리의 급수를 이렇게 파형을 계속 그려보면은 오른쪽 함수에 이거를 근사적으로 접근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이 있다면은 프리의 급수를 구현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코사인 급수를 구하든 사인 급수를 구하든 이 x제곱에 아주 근접되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따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요. 이 오른쪽 페이지인가 보면은 fx 이퀄 x의 제곱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그렇죠? 주어진 교재 보면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은 x의 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L이에요. L이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0부터 L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x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제 1번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구하자는 얘기는 왼쪽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좌우대칭이었다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가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주기가 있든 없든 사실 상관없이 우리 0부터 L 사이에 이 함수의 프리의 급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함수를 놓고 계산하든 기함수를 놓고 계산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 함수에다가 프리의 값을 구하면은 여기에 촘촘하게 이렇게 파형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급수의 모양을 찾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보도록 하죠. 프리의 코사인 급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우함수처럼 취급하는 것이니까 A0를 계산해야 됩니다. A0. 자, 이제 A0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P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fx dx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P가 L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분의 2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그리고 fx가 x의 제곱이에요. 이거 적분하면 되겠네요. L분의 2 그리고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3분의 x의 3승의 구간 0부터 L이에요. 3분의 2를 먼저 쓸게요. L의 3승인데 L 하나 약분하니까 L의 제곱이 됐습니다. 3분의 2 L의 제곱이 나왔어요. A0 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AN을 구하도록 하죠. 똑같이 P분의 2인데 L분의 2, P가 L의 역할을 하잖아요. L이 이제 P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L까지 오른쪽 함수 X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P분의 N 파이 X거든요. P 대신 L을 쓴 거예요. 자, 이건 부분적 분법을 두 번 써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2회 반복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F'은 코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고요. G는 X의 제곱이에요. 얘를 적분하죠.
그 얘는 n 파이분의 l 그리고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고 g를 미분하면 2x입니다. 자, 이제 부분적 분법을 씁니다. 앞에 l분의 2가 있고요. f 곱하기 g예요. n 파이분의 l 그리고 x의 제곱 사인 l분의 n 파이 x입니다. 그리고 구간 0부터 1이에요. 마이너스 인테랄 fg'입니다. 여기 이 상수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n 파이분의 2l을 바깥으로 나갔어요. n 파이분의 2l이 바깥으로 나가고 두 개 곱하죠. fg'이니까 x 그리고 사인 l분의 n 파이 x dx가 되고요. 구간은 0부터 l까지입니다. 0부터 1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중간으로 닫고요. 자, 이걸 정돈해야 되는데요. 여기 잘 보면 l은 약분되겠군요. l은 약분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n파이는 n파이분의 1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네요. 2는 남아 있습니다. n파이분의 2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n파이분의 1 나가버렸고 l은 약분됐으니까 이건 됐고요. 종점 대입합니다. l의 제곱. 근데 이거 l 대입하면 약분됐죠.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네요. 0을 대입하면 제로. 이게 제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n파이분의 1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 어차피 0이 돼버렸으니까 l은 서로 지워졌고요. 이 마이너스까지도 같이 내보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n파이분의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니까 4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부분적 분법을 써야 돼요.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이건 이제 지워졌고 이건 나가버린 거고요. 얘를 다시 인테그랄 다시 써볼 거예요. 0부터 l까지 x 사인 l분의 n 파이 x dx가 됐습니다. 부분적 분법을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f'은 사인 l분의 n 파이 x가 되고 g는 x예요.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n 파이분의 l 코사인 l분의 n 파이 x g를 미분하면 1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분적 분법을 또 쓰죠. 마이너스 n 파이분의 4가 있었고요. 자, f 곱하기 g죠. 마이너스 n 파이분의 l은 상수니까 내보내고 x 곱하기 코사인 l분의 n 파이 x 그리고 구간 0부터 1이고요. 마이너스 인테랄 fg'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n 파이분의 l 0부터 l까지 두 개 곱하니까 코사인 l분의 n 파이 x dx 중괄호 닫고요. 이거 적분하면 이거 역수가 나오고 사인이 붙잖아요. 근데 종점 l을 대입하면 사인 정수의 파이 제로, 0을 대입해도 제로.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제로가 돼요. 얘만 계산하면 되겠군요. 이거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고요. n의 제곱 파이의 제곱분의 4l이 됐습니다. 종점을 대입하죠. 종점을 대입하면은 l 그리고 l 약분됐죠. 코사인 n 파이예요. 코사인 n 파이 0을 대입하면 0. 그 얘는 다시 올라가서 쓰면 여기다 쓸게요. 파이의 제곱 n의 제곱 파이 제곱 순서로 쓸까요? n의 제곱 파이의 제곱분의 4l의 제곱이 됐어요. l의죠. 코사인 n 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승이에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자, 이제 an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의 코사인 값을 구한다 했으니까 bn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bn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함수 fx의 프리의 코사인 값은 2분의 a0, 2분의 a0니까 3분의 1 l 제곱을 분자해서 쓰겠습니다. 플러스 시그마, 여기도 시그마를 여기다 쓸게요. n이 1부터 무한대할 때 n에 상관없는 값은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파이 제곱분의 4l은 이 시그마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파이 제곱 요것만 남겨놓은 거예요. n 제곱분의 마이너스 n승만 남겨놓고 파이 제곱분의 4l의 제곱은 바깥으로 내보낸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이제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예제 7번의 1번 주어진 함수의 프리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라면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